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 77.3세. 반면 여성의 평균 수명은 84세로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밝혀졌는데, 동갑내기 부부의 경우 남편과 사별 후 7년 이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여성. 그러나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빈곤층으로 몰리는 노년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게 거의 스톱되는 상태겠죠? 혼자 되는 거는 상상하고 싶지 않고. 애들도 커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이렇게 놀면서 노후 대책 한다는 게 그렇게 많은 거는 없잖아요. 이제 아내들이 남편 없이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남편 의존도 테스트입니다. 의존도 중요합니다. 예. 해당되는 항목수를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판에다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인지를. 다 보시고요. 개수만. 자, 시작. 오주게 시작해서. 첫 번째, 통장, 카드 비밀번호는 남편이 나보다 더 잘한다. 자, 여기에 있고요. 잘 보세요. 두 번째,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다. 세 번째는 재산 대부분이 남편 거다. 명의가. 그리고 4번, 재테크가 뭐예요? 목돈 관리는 무조건 남편에게 맡긴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소사 모든 결정권이 남편에게.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형광등만 나가도 화장실 뭐만 좀만 안 돼도 남편부터 찾는다. 그렇고. 가사는 전적으로 내가 다 한다. 아니고. 그리고 9번째, 남편이 집에 없으면 왠지 불안해. 마지막 10번째. 좋아하던데 제 아내는. 좋아하시는 분 있죠. 10번째,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정말 큰일이다. 난리다. 왜? 아니, 하실 것 같은데 남편만 믿지 마세요.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저는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 돌아가신 뒤에 또는 사별하고 또는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의 80%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자 사는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10년 정도를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 기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45년생 해방동입니다.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8년생 지금 베이비부머에 들어가 있죠. 58년생의 경우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다 100살이다. 그래요.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살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벌써 4년쯤 전인데요.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사회가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제가 조사로 갔지요. 일본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90이 넘으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90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외부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방치되고. 이거 바로 아까 얘기한 고독사죠. 고독사.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혹시 뉴스 보셨나요?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65일 만에 발견됐다더라.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경우가 가끔이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문에도 안 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견이 잘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딸이 없는 집이랍니다. 여기 딸 없는 분들은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딸을 만들든지 아니면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이 아들놈 자식은 장가 가면 연락도 잘 안 해요. 딸이 어디 있어야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참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좀 엄청 찔리네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다들 돈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이 5가지 요소가 있다. 5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장수 리스크지요. 장수가 축복이지 왜 리스크냐.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느 미국의 전문가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장수 리스크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 본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니,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 뭐가 위험하단 말이냐. 뭐라고 썼는가. 빨리 그 페이지를 찾아가 봤지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균 수명보다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오래 사는 위험,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두 줄 좀 더 갔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80세에 세상을 떠날 거로 생각하고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가 이 리스크가 되는 건 뭐냐면 계획 없이 살거나 근데 계획을 세워도 80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100살까지 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세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하면 이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건강 리스크,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이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또 DNA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잃었을 때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노년에게 자식 문제 때문에 쪽방에 사는 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데요. 아들이 사업하다 실패했다. 맞아요. 그거 안 도와주고 못 베이거든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비, 결혼 비용 여기에 돈을 다 쓰고 나서 거의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내분이 혼자 됐을 때 이거 어떡할 건가. 그게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이 보면요. 한번 오늘 가서 다 여기 있는 분들 계산해 보세요.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교해 보면요. 그냥 80%, 노인들은 85% 정도가 다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망으로 보나 자산 관리의 원칙으로 보나 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이 자산 구조가 아주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금리 인플레 리스크. 기억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은행에 예금만 해도 고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10몇 %니까 약간만 목돈 모아두면요. 그 이자가 쏠쏠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2.5%거든요. 그거 참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몇 억을 모아도요. 이거 세금 떼고 나면 이자가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즘 인플레가 되면요.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인플레 리스크. 요 5가지 리스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자산 관리 방법이 뭘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리스크의 뜻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위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danger라고 그러는데 폭탄 터져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그게 위험입니다. 근데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확히 번역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는요.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들 위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는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인데 그 4학년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걸 물어봤대요.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60%가 공무원 되겠다고 나왔대요. 공무원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뭘 합니까? 엄마들이 다 그렇게 시킨 거죠. 위험한 세상에 안전한 것만 해라. 공무원이 그러면 안전한 것만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리스크를 과감하게 도전, 안는 겁니다. 이 원래 이 리스크의 이 원뜻은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젊은 청년이 이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으려면요. 딱지 맞을 각오를 하고 리스크를 안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그냥 너무 리스크가 프로포즈도 커요,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라는 말과 위험이란 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펀드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투자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교육이 잘 안 된 나라에서는
왜 투자를 하냐고요?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돈 벌라고 하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했다가 돈 벌라고 날렸어요. 하지요. 예, 많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목적 충동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라고 했다가 돈 다 잃고 말지요. 예. 근데 미국에서도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에게 왜 투자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노인네들이 이렇게 대답했겠지? 아니지요.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들도 왜 투자하십니까?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설계가 있고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금방 샀다, 금방 팔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20대, 30대부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30대부터 뭐 주식 사고 부동산 산다고 그런 게 아니고 20대, 30대는 자기 몸값 높이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40대는 뭐라냐? 이 혹시라도 이 병이 걸리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보험에 하나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노후 생활비로 연금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애들에게 돈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 이런 거 해두는 게 결국은 노후 대비예요. 그리고 나이가 50, 60대 가지고는 뭐냐? 빚부터 줄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면요. 투자해서 버는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별로 뭡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퇴직한 뒤에 우리 부부는 어디서 살까? 이거 지금부터 미리미리 상의해 봐야 돼요. 퇴직을 앞둔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 후에 어떤 집에서 살 건가, 어디에서 살 건가 물어봤어요. 시골. 그랬더니 남편은요, 시골 가서 살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거기 가면 상추 뭐 그냥 따서 거기 먹어야지. 전원생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런데 부인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들 도시죠 뭐. 최소한도 서울 신도시, 아니면 지방에서도 대도시에 살겠다.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주택에서 살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남편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네, 마당에. 단독주택에 마당. 살고 싶다. 근데 아내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편안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밥 먹고 잠자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 빼면 여유 시간이 되잖아요. 여유 시간 중에서 부부가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 같이 하고 싶다는 대답이 60%. 그래, 맞아요. 근데 같이 여성은요, 뭘 얻어먹으니까. 절반 이상 같이 하고 싶다는 대답은 3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개 은퇴한 부부들이 또 노부모들이 있습니다. 노부모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아내들은요, 별도로 살면서 또 생활비도 필요할 때때로 근데 남편은요, 이 가까이 안 하면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매달 얼마씩 대주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부부가 젊을 때부터 상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로 이제 싸우게 되고 황혼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부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관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 마누라가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부인은 남편을 왜 저러지? 안 된단 말이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 최소한 월 2회 이상 구체적으로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건가 이거를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혹시 남편이 부인을 설득해서 시골로 가고 싶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겠어. 그러면 이제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작을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데리고 가서 거기가 사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의 경우에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결국 부인한테 구박받지 않으려면 어디론가 나가야 됩니다.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노후가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부부들에게 물어봤다.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노년. 아내들의 노후 설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노후 계획 우리 지금 뭐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죠 지금. 그래도 애들 가르치고 해가지고 뭐
보험 적금, 연금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거는 이해는 뭐 다른 거 불안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애들하고 같이 지내야지. 뭘 불안해. 불안하지. 그래서 사망보험으로 들어갔지. 나이 들어서 아무래도 뭐 얼마가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 좀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늦었죠.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 뒤치다거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늦은 거죠. 지금 벌어봤자 이제 이 나이에 얼마나 벌겠어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이. 최소한도 조금 하는 근데 거죠. 그러니까 수입에 전체 수입에 거의 한 5% 정도는 나라에서 좀 요즘 많이 이렇게 정책이 나왔잖아요. 뭐 연금을 20만 원씩 준다 뭐 이런 공약도 나오고 이래서 사실 그런 공약을 하신 분들이 다 지켜주셨으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연금보험을 당신이라도 이제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긴 왔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거를 계획하기에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결국 기댈 곳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7년 전에 회사에서 신체 검사하는데 이 콩팥, 신장에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초기 발견하고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저 7년 전에 콩팥 하나 절제했거든요. 그래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안 하는 덕분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직장암에 걸렸는데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것도 폐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지금도 고생 좀 합니다. 근데 애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프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이거 혼자 된 뒤에 아프면 어떡할 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그러죠. 돈만 있으면 그 도움 주는 사람 부탁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도움 주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지요. 근데 그분도요, 멋을 내대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화장한 사람이 옆에 오면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 냄새를 토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또 이 DNA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아는 선배 한 분은요.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 대학 때는 미식축구 선수 무지하게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뭐냐 특수질병보험 40 넘어가면 이거 하나 간단히 들어주는 거예요.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거.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우연히 어떤 분이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이 암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는 웃었지요. 무슨 암보험 같은 걸 들었냐고. 근데 나중에 부부가 암에 걸린 겁니다. 절묘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 내각부, 우리나라 말하면 총리실 같은 데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이 주요국의 60대 이상 사람들 대상으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진국 사람들은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60 내지 70%인데 우리나라는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서울 전체 가구 중 8분의 1이 독신 여성 가구. 혼자 사는 노인 중 80%가 노년 여성. 이혼으로 인한 돌싱녀 가족. 여성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거. 이게 100세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지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지침서. 싱글녀들을 위한 노후 설계 대책.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재작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465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본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일본은 노인 6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12만 명.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우리는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소장님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훨씬 더 많죠.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요, 우리도 20년쯤 지나면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 예. 근데 혼자 사는 노인들의 80%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성들이 혼자 10년 정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죠? 수명이 7년 차이거든요. 7년 차이. 근데 결혼할 때는 다 남편이 나이가 서너 살 정도로 유지하잖아요. 3 더하기 7. 싱글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 결혼했다 이혼한 분들이 80년도에는 12만 명밖에 안 됐는데 2010년에는 161만 명, 13배로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명도 짧은 데다가 또 사회 분위기도 그래서 그냥 속상해도 참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왼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혼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서 났지요. 이 혼자 남아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도대체 결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보세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미혼이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는 0.4%, 그때는 대부분이 결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0년에는 5%, 1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결혼 안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속상할 일도 없고, 마누라, 애 속상할 일도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근데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바로 여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독사 예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하더라도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소장님 여기 예비군 하나요. 그때 저도 포함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유. 근데 인물도 좋고 직업이 확실하시니까 뭐 곧 나타날 겁니다. 너무 부르셔서 그런 거죠. 생애 미혼할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요. 20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히려 가족은 따로따로 해체가 되고요. 노인 동거,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끼리 마을 안에 모여 살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취미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유엔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 쓴 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이 마지막 책입니다. 이 조영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말로요? 네. 뭐냐면 남자분들은 일단 이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살다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면요. 갑자기 시임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아까 누가 그랬죠? 한 달 슬프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고 15년 이상 산다. 그게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책들이 지금 일본에서요 70만 부, 100만 부씩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뭐냐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무슨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취미로 누구와 어울릴 건가? 새로운 공동체에 나는 어떻게 편입할 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식주를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어쨌거나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나이 들면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견디는 힘, 고동력을 키우는 거 이게 100세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좀 덜한데요. 남성분들은 점심에 혼자 밥 먹는 거 이거 하나라도 잘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노후에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먹을 것도 안 먹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저 보세요. 제가 옛날에요. 부장을 하다가 임원이 됐어요. 독방을 쓰잖아요. 독방에 앉아있으면 하다 보면 다 나가버리고 혼자 남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옆방에 있는 임원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점심 약속부터 하고 하루에 일과를 시작한다. 그래야지 노후가 외롭지 않아요. 예. 지금은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을 부양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뭐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네. 그러니까는 도움을 못 받는다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로 자산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베이비부모 55세부터 63년생까지 55년생부터 그분들의 총 자산이 5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채, 빚이 있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평균. 이걸 빼면요, 4억 8천만 원. 언뜻 생각하면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8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8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이에요. 얼마나 뭐 2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뭐 좀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715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 팔라고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집값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이 지금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면요. 야, 서울 사람은 부자네? 어떻게 4억 8천이나 재산이 있어? 그런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딱 집값 차이입니다. 오히려요. 보험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서울 사람들은 보다시피 집밖에 없어가지고 보험도 못 든대요. 오히려 지방 사람들이 집값이 싸니까 금융자산, 현금이 있어서 보험들 여유가 있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저희 연구소에서요. 은퇴와 투자라고 하는 잡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분이 소개가 됐어요. 소개할 당시에 이분은 71세 되신 분인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랍니다. 지금요. 어느 관광시설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단지에 하루에 관광객이 10,000명 정도 드나든데요. 근데 4분의 미화원이 그걸 다 치운대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힘든 게 괜찮은데요. 옛날에 교장을 같이 한 분들 중에서 가끔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당신이 교장을 망신시키느냐? 어디 가서 그런 일 하고 있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가지입니다. 그런 데 가서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그래요. 그게 뭐가 어떠냐? 나는 일하니까 건강해서 좋고 돈 생기니까 술도 잘 사고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지금 1년 만기 정기형 금리가 3%인데요. 세금 떼고 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저금리 시대는요. 종이를 주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그게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기예금을 2억 원 모으는 게 쉽습니까?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의 근로소득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성들은 일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요. 자기 그 손자 손녀도 안 봐주려고 서로들 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제 국가의 시책입니다.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면서 또 아들 며느리한테 어느 정도 보조 받으면서 당당하게 일해주고 돈 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요. 좀 나이 덜 드신 고령 세대가 나이 많은 고령 세대를 도와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조언을 해야 됩니다. 뭐냐? 이제는 일이 없으면 돈도 돈이지만 건강, 보람 있는 인생 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눈높이를 낮추고 체면을 버리고 세상을 뜰 때까지 나는 항상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이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렌스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혼들 하는 거예요. 고동력을 키우는 거. 이게 100세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사는 거. 강창희 소장에게 배운 성공적인 노후 설계 세우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부부의 은퇴관 차이를 인정하라. 두 번째, 남편은 은퇴 후 나만의 시간을 계획하라. 세 번째, 외로움을 견디는 힘, 고동력을 키워라. 네 번째, 혼자 살더라도 사소한 일을 하라.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4계명이었습니다.